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지인이 셀프 등기를 한다고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셀프 등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 하시면 셀프 등기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법무사가 많아서 등기 이전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인데요. 또 이제 들어가는 시간도 그렇고 서류 제출을 할 때 평일 낮에 시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무사를 이용을 합니다.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셀프 등기를 하시려면 월차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월차를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잔금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등기 이전 접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조금 있죠. 내가 돈은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는 데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등기 비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법무사 수수료가 아니에요. 국가에 들어가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는 위험 부담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에게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내가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보통 셀프 등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요.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날에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에게 필요 서류를 받아요. 그리고 보통 매도인분이랑 매수인분이 같이 법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고 매수인분이 매도인분의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서 매수인분 혼자 가서 셀프 등기를 접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요 필요한 서류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을 거고요.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서류를 설명을 할게요. 매도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로 등기필증 필요합니다. 우리 등기필증 흔히들 집문서라고 그러죠. 우리 집문서 요 A4 용지만한 사이즈에 앞에 보안 스티커 붙여져 있어요. 요게 등기필증입니다. 근데 발급이 예전에 된 것들은 앞에 보안 스티커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해요.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요, 우리가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인감증명서예요. 요거를 전달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도장 필요한데 이 인감도장은 매도자한테 건네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리고 위임장에 찍어서 가시면 되세요. 우리 잔금 시에 받아야 할 서류들 간단하게 3개 있고 인감도장 찍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 좀 많아요. 왜냐면 일부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떼오는 서류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셀프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서류들 준비할 게 조금 많습니다. 일단은 매매계약서 원본 필요하고요. 이 원본은 등기소에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나중에 등기 필증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그날 할 예정이거나 하면은 계약서 사본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매매계약서는 이따가 취득세를 납부하러 갈 때 사본을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 복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필요해요. 또 당연히 도장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 필요하고 토지 대장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한 서류는 여기 옆에다가 자막으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려 놓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블로그를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른 등기 사항들이나 까다로운 등기를 하는데 아는 사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준비해야 될 서류가 하나 더 생겼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한 부 더 필요합니다. 이거 올해부터 한 세대당 4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4%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떼셔야 됩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안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법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꼭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챙겨주세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어디서 체크를 하는지 제가 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서류에다가 매도자의 도장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헷갈리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서류는 2부, 3부 정도 넉넉하게 챙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 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해당 주소와 실거래 신고 필증 정보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쭈르륵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 제가 이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발급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이제 화면으로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기요 밑에 보시면 등기신청 양식이라고 있어요. 이 등기신청 양식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 바로 여기에 위임장 서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아파트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 서류를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어요.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서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세요. 밑에 보신 첨부 서면까지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이쪽에다 찍으셔야 돼요. 위 신청인, 우리 아까 제가 매도자 도장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장을 이 부분, 매도자 성함 적으시고 도장 이쪽에다 미리 발급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헷갈린다 하시면 요 파일에 이렇게 신청서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시 파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를 또 자세히 적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물건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요거 그대로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 신청인 여기다 매도인 성함 적고 여기다 도장 받아 가셔야 되고요. 요 부분 혹시나 적는 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분 서류 몇 벌 더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임장 준비를 해야겠죠. 위임장은 요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위임장 볼게요. 위임장도 부동산의 표시,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적혀있던 부동산의 표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여기에다 매매 계약서 적은 일 적으시면 되시고요.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매도인 인적사항 적고 매도인 도장, 날인 란에다가 찍으시면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서류도 이렇게 자세한 사항 밑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준비를 할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면은 본인들이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 필증 챙겨 주실 거예요. 그거 챙겨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서류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셀프 등기를 한다 해도 무조건 오전에 잔금 치르고 오전에 서류 받아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혹시나 오류가 나더라도 바로 수정이 들어가서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에서 잔금 업무는 다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서류 다 준비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취득세가 등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잔금일 아침에 취득세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들고 바로 법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구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 인터넷으로 어떻게 결제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준비해야 될 서류가 취득세 신고서, 그리고 실거래 신고 필증 사본, 그리고 토지대장 사본, 그리고 건축물대장 사본이에요. 이 실거래 신고 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챙겨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복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도 구청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이제 거래를 한 중개사에게 내가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떼는 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까지 납부하셨으면 바로 법원 가시면 돼요. 보통은 법원 밑에 있는 은행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 은행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까 취득세 고지서 받은 거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등기 수수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거 3개 하고 서류 다 받아서 이제 등기소 가서 제출만 하시면 끝이에요. 이 취득세는 고지서 아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이제 은행 창구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보통 요거 3개 묶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며칠 전에 제 지인분 셀프 등기하는 데 따라가면서 서류를 챙겨왔어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요게 서류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스캔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저희 블로그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예요. 이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요것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요거를 작성을 하시고 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행에서 해야 될 게 3개 있었죠. 정부 수입 인지, 요거. 정부 수입 인지, 요거를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금액대에 따라서 15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의 수입 증지를 사야 돼요. 요 수입 증지를 사면은 A4 용지 같은 종이를 한 장 주시거든요. 그 종이가 법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등기에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종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은행 가시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금액, 이 부분은 은행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번에 도와드린 지인분도 정말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은행 가셔서 설명 들으시고 쉽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등기 신청 수수료 현금 납부서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요거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면 2,000원 할인돼서 13,000원에 결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결제를 하시면 15,000원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전자 수입 인지와 그리고 은행 업무는 현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꼭 지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태까지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겼고 은행에서 요 3가지 영수증 챙기셨잖아요. 요거 들고 매도자한테 받은 서류, 그리고 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대로 모아서 등기소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 올라가시면 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류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봐주시고요. 그리고
괜찮다. 이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접수 코너 가셔서 그냥 서류 그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만 하시면 이제 등기 끝! 다 끝났어요. 등기가 완성되면 등기를 찾으러 가야 되는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시간 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체국에서 대봉투 하나 사시고 그리고 우표를 붙이셔서 주소를 같이 제출을 하시면 등기가 완료되면은 우편으로 집으로 날라옵니다. 보통 이것까지 다들 한꺼번에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 이폼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등기 업무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폼으로 등기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등기 탭에 통합 전자등기 들어가 봅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신청관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자 신청서 작성하기 있고요. 이폼 신청서 작성하기 있는데 우리는 이폼 신청서 작성하기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일단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로그인 하시면 등기 신청의 작성 현황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쪽에서 신규 작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폼 처리 들어가 있고 이용 동의 최초 작성 후 3개월이 경과한 신청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거 이용 동의 클릭하시고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등기소에 제출한 신청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다 넣으시기만 하면 되세요. 지금 등기 신청 유형 보시면 우리는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입력 하면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던 부동산의 표시, 이 부동산 입력으로 자동으로 찍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할 등기소 저희 지역은 울산이라서 울산 이렇게 넣을 거고요. 부동산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 해서 소재 집어 넣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폼에서는 등기할 사항 치시고 지금 수수료 입력 놓으시면 지금은 제가 여기에 부동산 표시나 뭐 실거래 신고 필증 번호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여기 수수료 등 입력란 보시면 이쪽에서 국민채권 등기 수수료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왔던 작성 현황란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및 세금 에서 이쪽을 통해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할 수 있게 바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이용하시면 더 빨리 되세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취득세 링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자수입인지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우리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결제해야 되는 부분들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천천히 따라 하시면 보다 쉽게 셀프 등기 하실 수 있으세요. 워낙 요즘은 이 인터넷 등기소에 이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셀프 등기 하실만 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추가를 해 놓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을게요. 최대한 다 설명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종 서식은 제가 블로그에다 잘 정리를 해 놓을 거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워낙에 큰 전 재산을 움직이는 집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요. 한 번 정도는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또 워낙 큰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셀프 등기를 하면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현업에서 본 결과 셀프 등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은행 지점에서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은행 쪽 법무사를 이용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셀프 등기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오늘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서 매도인에게 서류 전달 받고요. 서류 다 받아서 또 마지막에 매도인 도장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미리 찍어가고 서류 혹시나 틀릴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2부, 3부 이렇게 챙겨갑니다. 그리고 그 서류 들고 취득세 납부하러 구청에 가고요. 이 인터넷으로 하면 구청 안 가셔도 돼요. 구청 가셔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고 난 다음에 은행 가셔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국민주택 채권 구매하시고 그리고 우리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를 하시고요. 정부 수입인지 구매하시고 서류 다 챙기셔서 법원에 등기소 가셔서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간단한데 당일 내면 헷갈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인분 셀프 동기한 거를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혹시나 자기가 서류 틀릴까봐 직장인은 이제 휴일이 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비 서류 막 등본, 초본, 자기 인감증명서 필요는 없어요. 그 서류를 진짜 이만큼을 떼서 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정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가져올게요. 안녕.